변곡점이라는 말이 있죠. 수학적 개념으로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굴곡 또는 곡선의 방향이 바뀌는 점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한 방향으로 가다가 삶의 방향이나 모습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변곡점은 언제이고 또 그런 변곡점을 가져오게 한 사건이나 계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게도 인생의 변곡점을 가져오게 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저에게 그랬듯이 공동체 라디오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좋은 변곡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상의 변곡점 935 라디오 전조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커피소년 힘내. 피곤해 지쳤어도 머리가 아파와도 오늘만 견뎌내렴. 힘내.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이 앞을 가려도 절대 무너지지 마. 벽처럼 막혀있고 깜깜해 보일 거야. 끝이 보이지 않겠지. 근데 끝은 분명히 있어. 이 오르막길의 끝이 조금 더 힘을 내려. 힘내. 손에 쥐어진 게 없어도 하나 이룬 것 없어도 조금만 기다리렴. 힘내. 나만 뒤처진대도 나만 초라해 보여도 절대 비교하지 마. 너는 그냥 너여서 좋아. 조금 느려도 좋아. 천천히 가면 되지. 나도 함께 걸을게. 조금 덜 힘들 거야. 거의 다 온 것 같아. 힘내. 이제 곧 보일 거야. 정말 다 왔다니까. 저기 작은 데 보이지. 가서 우리 뭐 할까 생각이나 해두렴. 거기선 푹 쉬어야지. 거기선 푹 쉬어야지. 푹 쉬어야지. 푹 쉬어야지.
네, 커피소년 힘내 듣고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78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원입니다. 오늘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로 방송의 문을 열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변곡점을 만나게 되죠. 근데 뭐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의 방향성이나 지향점이 바뀌는 때가 있는데 사회의 변곡점은 개인의 인생사보다 더 큰 외부적 충격이나 사건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각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최근 우리 사회의 변곡점을 가져다 준 사건을 꼽는다면 아마도 코로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사회로 바뀔 만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많이 변화를 했죠. 그런데 뭐 또 최근에 뭐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을 든다면 이 코로나 말고도 아마 IMF가 있을 겁니다. IMF는 현대 사회의 현대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죠. 경제, 사회, 노동, 삶의 가치, 결혼, 출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치와 지향점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갑자기 웬 뜬금없이 IMF 이야기를 꺼내나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8월 23일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IMF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해 IMF 관리체제로부터 졸업한 날이라고 합니다. 1997년 12월 3일부터 2001년 8월 23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한국 사회는 IMF라는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었고 그리고 이런 사건, 시련을 국민들의 힘으로 매우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국민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IMF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 사태, 노동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 등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또 공동체 의식, 노동 환경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결혼, 출산, 직장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조금 과거에 제 개인적 생각에는 과거에 비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곡점들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정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좀 암울하기도 해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왔을 때 잘 극복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IMF 배경으로 했던 청춘 드라마 25, 21 OST 중 김태리, 남지혁 등이 부른 위드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던 건가요? 상처투성이의 옷을 입고 여린 어깨 위로 힘겨울 만큼 큼지막한 짐을 지고서 우연히 내 앞에 다가온 날 서로의 작은 꿈을 얘기하며 조심스레 서로 마주 보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나요? 이제 함께 걸어요. 조금은 어색하겠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들 같이 들어줄게요. 내 손을 꼭
서로를 믿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걱정 말아요. 우리의 길을 가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죠. 그래서 걱정되는 것도 많죠. 하지만 서로를 알아갈 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져요. 이제 함께 걸어요. 조금은 어색하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들 같이 들어줄게요. 내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서로를 믿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걱정 말아요.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들 같이 들어줄게요. 내 손을 꼭 잡아요. 마음껏 높이 날아올라. 유난히 반짝이는 저 별을 향해 함께 날아가요. 네, 드라마 25, 21 OST 위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또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무료로 브레이킹 댄스를 배울 수 있는 2024 비보이 문화학교 전주 브레이킹 스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10월까지 2달간으로 매주 1회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말까지입니다. 전주 브레이킹 스쿨은 시민에게 건강한 생활 체육 서비스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브레이킹 저변 확대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전주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라스트 포원이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전주 브레이킹 스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다이브 투 퓨전 더 비기닝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의 청중평가단을 모집합니다. AI를 활용한 국악의 확산과 대중성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에는 총 1,6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곡은 미래문화도시 페스티벌 CM송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중평가단은 전문가 1차, 2차 심사를 통과한 곡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전주시와 국악을 사랑하는 시민 80명을 모집해 오는 9월 7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청중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중평가단은 평가 당일 4곡을 듣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단에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한 팀에 1,000만 원의 상금과 대상이 수여됩니다. 모집 인원 초과 시 무작위로 추첨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1만 원권 문화상품권과 소정의 다과를 제공합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주문화재단 문화도시 TF팀 070-7711-37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독서문화 축제인 2024 전주 독서대전을 함께 만들어갈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축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가을 책 틈 사이를 주제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자원봉사자들은 북마켓 및 행사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축제가 끝난 이후 봉사시간과 소정의 교통비가 제공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다음 달 19일까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23일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한 후 최종 선정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 초록정원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전주 시민이며 교육 이수 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원사로 1년간 봉사활동이 가능한 분입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고요. 교육기간은 9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2회씩 수요일과 목요일날 진행됩니다. 모집기간은 8월 29일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더숲 063-285-051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윤도현 빗소리. 빗소리가 들려 조용히 내리는 이 빗소리 이런 날엔 네 목소리도 들려 다정히 날 부르던 목소리 비 오는 창문 바깥로수에 네가 서 있을 것 같아 문을 열고 기억 저편 널 만나러 뛰어나갔죠. 주르르르르르르 깊이
내 마음도 흘러내려 잠들었던 추억들이 송구름처럼 내 안에 피어나 빛 속에서 널 생각해 없이 걷길 좋아했던 너 또 비를 맞고 있을까봐 차가운 빛 방울 속으로 나도 뛰어들어가 주르르르르르르 이 빗줄기처럼 내 마음도 흘러내려 잠들었던 추억들이 송구름처럼 내 안에 피어나 주르르르르르르 이 빗줄기처럼 내 마음도 흘러내려 잠들었던 추억들이 송구름처럼 내 안에 피어나 빛 속에서 널 생각해 네, 윤도현 빗소리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 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시 의회 박혜숙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분들과 시민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송천일동 시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일명 송천동 며느리 박혜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송천동 며느리. 제가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쵸. 항상 이렇게 저기 할 때 송천동 며느리라고 하셨던 것들. 캐치플레이 굉장히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아쉽게 11대 의회에서는 그 의회에 입성하지 못하고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의회에 입성하게 되셨어요. 이번 12대 의회가 각오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네. 사람은 무언가를 또 잃어보면 그 소중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듯이 시민들에게 헌신하기 위한 마음은 약 한 20여 년 전인 네네. 제가 그 처음에 8대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공심과 희생하는 마음으로 또 변함없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11대 공교롭게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쉽게 헌신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는데요. 헌신하지 못했던 에너지를 12대에 와서 모든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받은 그 민원이나 모든 것들 현장을 직접 뛰면서 해결하고 있고 또 한 표 한 표 모아주신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보람을 가지고 또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8대부터 10대까지 하시고 이번에 예. 그러니까 사선이신 예, 거네요. 예, 네네. 예. 예. 그래도 잠깐 이렇게 쉬셨다 보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 또 예. 드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현역으로 있을 때 또 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네네. 뒤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12대 때 의정 활동하는데 큰 역할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좀 떨어져서 보면 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게 또 의원님한테 도움이 됐던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픔은 있었지만 물론 사실상 어렵다고 굉장히 발버둥치고 네네. 아파했지만 그 또한 또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제 모습을 다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도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네. 또 뭐 다시 또 입성하신 것도 있지만 또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셨었어요. 또 무소속 활동하시다가 지난 6월에 민주당에 8년 만에 복당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치 활동에서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물론 무소속으로 선거를 경험하는 과정부터 선거 기간 많은 그 눈물의 감동이 교차했던 기억도 네네. 참 새롭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억울하고 몸부림치면서 또 송천동 주민들에 대한 감사 또 한켠의 마음을 잡고는 있지만 네네. 정치는 또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네네. 또 지역 주민에서는 민주당을 굉장히 또 사랑하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복당을 했는데요. 사실상 복당을 하고 보니까 또 한편은 또 새로운 부분이 있어요. 8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기 그래요?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또 우리 전주시 의회 의원들과 또 지역 당원들 또 네. 지역 주민들 함께 소통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뭐 문화경제위원회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또 역할을 하고는 있었지만 우선 시민의 권리에 상처받는 시민엽기에서 온돌의 공동체 사업에 관련돼 있는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네네.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평가받고 지급돼야 할 지원금들이 또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줄이나 공백이나 또 네네. 인맥을 통해서 지원금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분이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소외받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고 바로 잡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문화경제위원회는 뭐 다양한 역할이 돼요. 뭐 기업이나 체육, 경제, 농협 같은 게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또 농어민들이 농노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 활동에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우리 또 전주 로컬 푸드를 통해서도 연계성을 네네. 가지고 있고 또 송천동에 제1 1호점으로서 전주 푸드가 개설되면서 농민들에 대한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터전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에 따른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문화경제가 처음에 하실 때와 지금 하실 때 좀 많이 좀 변화했나요? 변화가 있지요. 네네. 처음에 문화경제는 그 문화예술에 관련돼 있는 한옥마을 관광사업 이런 것들이 초창기 시대였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단계 변화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해서 뭐 주차장이나 우리 전주에 알릴 수 있는 홍보나 또 외국인들과 하는 애국어 통합 서비스 센터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또 첫째는 이제 지자체가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네네. 또 다른 또 시장님의 공약들 사업을 보고 네, 관점도 또, 좀 바뀌고. 관점이 달라요. 전 시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현 시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고 그에 따라서 대비해서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 네네.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의원님은 정말 그 문화경제 쪽 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이제 8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오셨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 413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하셨을 때 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맨홀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로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전주시의 맨홀 관리 현황이 좀 어떻길래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그 하수도 시설에 관련해서 그 맨홀이 23,650개나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환경부에서 22년도부터 상습 침수 구역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아직 우리 전주시에서는 설치된 곳이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습 침수 구역을 규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 그 정도 단계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내구성이 부족한 콘크리트 맨홀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고 또 전주시에서는 아직 콘크리트 홀면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그 우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래도 뒷전에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 그에 관련돼 있는 관심을 가지고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안전 조치 및 관리 강화에 필요하다는 생각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 이게 굉장히 요즘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또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이제 같습니다. 당장 그 지자체에서 장들이 사실상 지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의무화했지만 네네. 정부에 아무런 관심 두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시군이나 다양한 장들이 함께 통합의 목소리를 내어서 국비도 또 조금 활용할 수 네. 있는 그런 대안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 항상 예산 부족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완전히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이 좀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 활동을 뭐 초선 때부터 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공교롭게도 저는 이제 그 농촌 출신이에요. 네네. 그래서 첫째는 농업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음.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제가 8대 전반기 때는 이제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또 10대 때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농업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우리 전주시가 이제 문화도시로서 네네. 이제 대표적인 전주로 우뚝 솟게 되면서 이제 물론 농업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단체장의 관심에 이제 문화 관광 예술 네네. 또 이렇게 관심을 주다 보니까 딱 한편 때로는 그쪽에 치우칠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노골푸드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굉장한 농업도 활성화되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싶었던 그런 각오를 과감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이 전주시의 문화 경제에서 주요한 어떤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체육도 저희들이 그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언론에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체육에 관련돼 있는 네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데요. 전주시도 그러한 문제점에서 또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이제 서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담당 부서와 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드론 관련돼 있는 전국 네네.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 또 그러한 성과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염려를 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또 가감히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우리 문화경제 의원들이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원들과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전주를 알릴 수 있는 또 전주의 국제영화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전국적으로 지금은 안전하게 우뚝 솟은 우리 전주 국제영화제가 보다 더 폭넓게 알차게 알맹이 있는 국제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문화경제위원회가 문화, 관광, 뭐 스포츠, 농협. 굉장히 폭이 넓네요. 예, 예. 네. 공부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시간이 굉장히 없으실 것 같아요. 항상 매해가 지날 때마다 동동거리다 보면 1월이 가고 벌써 12월이에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그만큼 의원들이 역할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우리 이제 송천 일동 같은 경우에는 에코시티가 네, 그렇죠. 구성이 되면서 더 인구도 더 많아지고 배가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일도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치우치는 민원 해결들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일과가 지속될 때가 많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휴가도 잘 못 가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예, 들었습니다. 휴가는 이제 물론 뭐 짬을 내면 어느 정도 뭐 1박 2일 정도 사는 갔다 올 수 있죠. 그죠. 올 여름에는 너무나 무더위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휴가는 생각을 못 했고 그냥 네네. 친구들하고 1박 2일 정도 지난해 다녀왔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935 라디오 전지현 2부 만남의 시간 송천 일동 지역구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제가 시의원 하시는 분들께 인터뷰할 때 가장 또 단골로 질문한 게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가 있어서 정치를 하시게 됐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만학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네네. 만학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박혜숙 학생은 정치를 하면 참 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네. 물론 이제 학교에서 뭐 반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이런 절차를 갖기면서 네네. 이제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네네. 또 그동안에 이제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사회활동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네네. 아이들 키우고 만학으로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제 여성 단체들과 사회활동에 발을 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주변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봐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참 잘할 것 같다. 그런 네네.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배워보자. 그런데 사실상 저도 이제 공과사를 가리고 네네. 원칙과 명분을 살려서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교육은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에 네. 여성국장으로 가게 되면서부터 정치를 배우기 시작했죠. 네네. 처음 정치를 입문하시면서 이렇게 겉에서 바라봤던 정치와 또 실제 하는 정치 어떤 점이 가장 좀 차이점이 있던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에 직접적인 가족이나 그 현장에서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네네. 굉장히 화려한 직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정치인들이. 그런데 지금 시대도 바뀌었고 네. 또 지금은 정치를 하려면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항상 되새기면서 생활을 하지만 공심과 희생이 없으면 정치를 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공심의 마음이 있어야 내게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앞에 큰 값 놓는 것보단 네네. 항상 주민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할 때 그런 희생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시니까 뭐 의원하면 항상 대접받고 네. 뭐 뭔 큰 돈을 벌고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네.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우리 그 연봉이 얼마인지를.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성들은 그나마 낫지요. 남편들이 또 생활비를 좀 이렇게 벌고 있으니까. 근데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밖에서 보는 정치인들보단 사실상 현장에서 들은 저희들은 진짜 뒷목에서 땀이 줄줄줄 흘리면서 현장에 네네. 다니고 뛰고 또 어떠한 전주시 예산이나 모든 이제 행정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관리 감독을 하는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면서 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아, 예. 말 그대로 민주주의 풀뿌리 정치에 네네. 예, 그 하나의 일꾼이고 봉사자예요. 그래서 정말 민원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손수 하나의회로 새병공원에 화장실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네.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그것도 7시 정도 됐는데 민원 전화가 왔어요. 네네. 이거 대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데 이 화장실 이게 뭐냐.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 네네. 근데 막 그분이 굉장히 막 아주 막 거칠게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인데 이거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인 전화도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현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고는 옷을 주워 입고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네. 너무 더럽고 바닥까지 다 막 그 분신물들이 쌓여 있는데 참 황당하더라고. 네네. 근데 그 시간에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했을 때 요즘은- 어떤 공무원이 요즘은 좋아하겠어요. 안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제가 찻속에가 고무장갑이 있었어요. 네네네. 고무장갑을 끼고 거기 화장실 옆에 청소 도구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꺼내가지고 다 제 손으로 직접 변도 막 손으로 잡아서 집어넣고 그럴 용기가 제가 어떻게 생겼나 몰라요. 네네. 사실. 그 현장을 보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나한테 전화할 거리가 아닌데 왜 네네. 저렇게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할까 하는 거.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화장실을 사용을 했어야 됐나 하는 시민에 대한 네네. 그런 불편한 마음도 제가 가음에 탁 와 닿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화장실을 치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또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로 변했죠. 네네. 그런 것들이 하나 보람도 있고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의원 뭐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고 네네.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봉사 일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뭐 시의회 활동, 뭐 시의원 활동에 있어서 이런 공심, 봉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주안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일단은 다선 의원이다 보니까 네네. 또 초선 의원들이 지금 많이 입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있고 네네. 첫째는 또 우리가 그 각 지역의 지역 대표로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발전에 포인트를 첫째는 두고 있죠. 뭐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 우리 지역에 어떤 걸 이슈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될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시의원으로서는 주민의 대변을 하는 것이 제 1순위로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이제 뭐 예산을 제대로 어디로 쓰여져 있는가, 그게 첫째 우리 의원들의 관리 감독이고, 또 이제 의회 의원들은 사실상 조례 위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해야만이 행정에서도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시의회 의원 활동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현장도 많이 가셔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지역구 주민들하고의 소통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역구 주민들과의 소통은 평소에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아마 주민들도 인정을 할 거예요. 밖에서 가면 발로 뛰는 의원이라는 거. 네네. 그리고 현장에 어디서든가는 제가 저를 본다는 거.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은 일단은 이제 뭐 현장을 통해서 소통이 첫째는 많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SNS를 통해서 네네. 좀 이렇게 알림을 직접 알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통장 회의 같은 거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활동하는 영역들을 네네. 또 전주시의 어떠한 변화된 것들, 새로운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네네. 설명을 해주고 또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지요. 네네.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도 많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 다선 의원으로서 이 전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전주시가 사실상 큰 기업이 없어요. 네.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경제적으로는 또 일자리 창출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전주는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그 주요 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화 관광에 관련돼 있는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네. 첫째는 한옥마을을 필두로 해서 문화도시 기반이 잘 조성돼서 왔지만 앞으로도 관광사업에 집중해서 전략적인 시책을 필요로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째는 또 두 번째는 첨단 사업에 같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팔복동의 모든 공단들이 지금 문을 닫고 네.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탄소 산단이나 수도도시로서 단계적인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방향 또 재정립에서 정책적으로 기조를 튼튼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지평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와 구도심이 같이 조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구도심은 도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만 밀집돼 있고 또 신도시는 에코는 도시 계획이라고는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또 에코시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신도시와 또 구도심 간의 주민들 간의 소통의 문제 또 서로 기울지 않는 네. 주민들 마을을 대기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무부대 부지라든지 앞으로 또 전라고 부지가 또 2028년도에 에코로 또 이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재 원 송천 일동에는 그런 주민들의 편의나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네, 문화시설도 좀 많이 예. 필요하고. 사실상 예산을 준다고 공간을 만들어라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구만 꽉 밀집돼 있어서 네네. 그래서 전라고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교육청과 전주시가 소통을 해서 네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한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아울러서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각을 한다면 전주시에서 분명히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해서 네네. 주민들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아우, 네네. 다양한 계획들 갖고 계시고. 예, 예. 그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균형점을 잡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쉽지는 않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송천동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돼 있어요. 네네.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밀집가 돼 있어서 사실상 소통의 공간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에코 같은 데는 뭐 아파트에서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고 네네. 다양한 시설도 있지만 원 송천동은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네네. 참 지역 대표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까. 역할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네.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전주시는 네. 송천 일동에는 인구 유입하는 정책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일단은 행복해야 되고 네네. 편안한 좀 시설, 소통할 수 있는 시설, 네네. 그러니까 체육 단련과 건강, 체육 단련과 문화 예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네. 제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 의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또 마련해주면 또 인구가 또 많이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간이 없어요. 네네. 그게 이제 어떠한 계기로해서 예를 들어서 뭐 눌푸른 마을이 지금 올 네네.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철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을 좀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든지 네네. 그 옆에가 먹자골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고 네네, 그렇죠. 이런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한 네네.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노력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네네. 전주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선 의원이시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치 활동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앞으로 계획은 사실상 이제 사선 의원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비례대표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의원을 했고 민주당에 몸담는 것은 딱 한 번이었었어요. 네네. 출마를 하는 게. 그러다가 또 뭐 송천동에 변전소와 보건소가 들어오면서 또 국회의원과 제와 또 네네. 생각이 달랐고 근데 사실상 국회의원보다는 네네. 시의원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시의원들하고 좀 지역 상황에 대해서 소통을 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 달라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탈당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사실상 저는 앞으로 꿈은 지금 사선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어떠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더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 주민들이 원하는 걸 꼭 만들어서 주민의 행복에 추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송천 일동 지역구의 박혜숙 의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금방 지나가 버려요. 마지막으로 이 시민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천동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천동 하면 늘 박혜수 또 박혜수 가면 우리 전주를 대표하는 또 송천동 며느리라고 떠올릴 수 있는데요.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티는데 최선이라는 말을 요즘에 그 유행처럼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또 지역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천동 며느리 박혜숙은 여러분이 저를 사선까지 손잡아 주셨던 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송천 일동은 큰 미래를 위해서 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한 표 한 표 모아주신 그 사랑에 항상 가슴에 담고 있어요. 고마운 마음을. 그래서 더 한 발짝 더 뛰게 되고 또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생각했던 공심과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살펴주시고 함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송천 일동 송천동 며느리 박혜숙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의정 활동 이제 8월 말부터 또 의회가 시작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의회 시작되고 뭐 5분 발언 이런 거 하면 또 전화 연결해서 또 내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935 라디오 만남의 시간 전주시 의회 박혜숙 의원 함께 했습니다. 아이유 가을 아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네, 아이유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아직 뭐 날씨가 처서가 지났지만 무더워요. 그렇지만 또 가을 아침, 선선한 가을 아침을 좀 상상하면서 노래 들려도록 드렸습니다.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와 소재는 제한이 없으며 소수자 보호, 지역성 구현, 방송의 다양성 실현에 부합된 방송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채택이 되고요. 채택된 방송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고 소정의 채택료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접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공동체 라디오 출연하고 싶으면 언제든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935 라디오 전주온 78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